관계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찾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 이웃, 심지어는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까지도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죠.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동물이며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의 의미를 찾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계 속에서 얻는 것은 늘 따뜻함과 위로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관계가 우리를 지치게 하고 스스로를 잃어버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와의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며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맞춰주느라 내 감정과 시간을 소모했던 순간들. 가족이라는 이유로, 오랜 친구라는 이유로, 혹은 사회적 기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관계를 유지했던 적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할까? 나는 이 관계에서 진정한 행복을 얻고 있는 걸까? 하지만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항상 최선의 선택은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 불필요한 관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전혀 존중하지 않거나 끊임없이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라면 그것은 더 이상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관계를 끊는 것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가집니다. 혹시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요? 이 관계를 정리하면 외로워지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우리를 망설이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곧 고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희생하며 인간관계를 유지하려 하지만 그것은 스스로를 갉아먹는 행위에 불과하다. 우리가 정말로 행복해지려면 관계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관계에서 벗어나고 진정으로 나를 존중해주는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자유롭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소중하게 여겨야 할 관계는 무엇인지, 어떤 관계가 나를 성장하게 만들고 어떤 관계가 나를 힘들게 하는지, 불필요한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정말로 나쁜 것일까요? 니체는 진정한 강자는 홀로 설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관계를 끊는 것에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홀로 설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더 자유로워집니다. 관계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비로소 나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온전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나를 지치게 하는 관계에서 벗어나 혼자서도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탐구할 것입니다. 서양의 철학자들부터 동양의 가르침까지 삶의 본질과 인간관계에 대한 통찰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관계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관계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찾고자 하는 당신에게 이 글이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계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인간관계는 우리의 삶에 깊이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관계는 우리를 성장하게 하지만 어떤 관계는 불필요한 감정 소모와 스트레스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관계를 쉽게 정리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오랜 친구니까, 가족이니까, 사회적으로 그래야 하니까라는 이유로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모든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무의미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스스로를 소모하는 행위다. 관계는 단순히 지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아니면 소모적인 관계인지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관계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관계의 균형을 확인하라. 모든 인간관계는 주고받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에게 위로와 지지를 주고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러나 균형이 깨진 관계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감정을 소비하게 만들고 지속적인 피로감을 줍니다.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이 필요할 때만 나를 찾고 내가 필요할 때는 외면한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늘 긴장하고 조심해야 한다. 대화 후 기분이 좋아지기보다 이유 없이 피곤하고 지친다.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의무감처럼 느껴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관계는 물과 같아야 한다. 물이 흐르지 않으면 썩듯이 관계도 자연스럽게 흘러야 한다. 우리가 억지로 붙잡는 관계는 결국 우리를 소모시킬 뿐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관계는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나도 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지,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행복을 주는지, 아니면 스트레스를 주는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 우리는 관계의 건강함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관계의 피로도를 점검하라. 우리의 감정과 시간은 유한합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관계를 유지하느라 지나치게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면 정작 자신을 위한 시간은 사라지게 됩니다. 다음 말을 통해 관계의 피로도를 점검해 보세요. 그 사람과의 대화 후 나는 기분이 좋은가 아니면 지치는지, 상대방이 나를 존중하고 내 감정을 배려하는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내가 감정적으로 희생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필요할 때 그 사람도 나를 도와주는지, 아니면 일방적인 관계인지. 쇼펜하우어는 모든 관계는 에너지를 소비한다. 문제는 그것이 가치 있는 에너지를 쓰는 일인가, 아니면 낭비하는 일인가라고 말했습니다. 방금 한 말에 아니오가 많다면 그 관계는 당신에게 더 이상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관계를 지속하는 이유가 의무감 때문인지 확인하세요. 우리는 종종 가족이니까, 오랜 친구니까, 사회적으로 그래야 하니까라는 이유로 관계를 유지하려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오래된 인연이라는 이유만으로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칸트는 말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자유의지에 의해 맺어져야 한다. 즉, 우리는 원치 않는 관계를 떠날 자유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연락이 오면 부담스럽지만 안 받으면 죄책감이 든다. 상대가 나를 이용하고 있다고 느끼지만 관계를 끊기가 어렵다. 오랜 친구지만 이제는 공통된 관심사가 없고 대화가 힘들다. 이런 관계는 우리가 원해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의무감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관계를 평가하는 기준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관계를 유지할 가치가 있는 경우는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낍니다. 상대방이 나를 진심으로 아끼고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어준다. 관계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며 억지로 유지해야 한다는 부담이 없다.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경우는 함께 있을 때 항상 피로감과 스트레스를 느낀다. 상대가 나를 존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감정을 소비하게 만든다.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의무감이나 죄책감 때문일 뿐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인연은 자연스럽게 떠나보내야 한다. 억지로 붙잡는 것은 고통을 더하는 일이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현명한 결정입니다. 관계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자유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관계는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나를 성장하게 하는가 아니면 지치게 하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진정한 자유는 불필요한 관계에서 벗어날 때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관계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가 있는 관계를 선택하는 지혜입니다.
죄책감을 내려놓고 관계를 정리하기. 우리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도 쉽게 행동에 옮기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죄책감 때문입니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오랜 친구니까, 날 필요로 하니까, 이런 이유로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고 있지는 않나요? 상대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이유만으로 관계를 이어가야 할까요? 그렇다면 나는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 걸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불필요한 인연을 끊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길이다. 관계를 정리한다고 해서 냉정하거나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지키기 위한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제 죄책감을 내려놓고 건강한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나를 희생하는 일이라면 멈추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정리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는 이유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점점 희생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경우를 떠올려 보세요. 상대는 늘 나에게 의존하지만 나는 정작 힘들 때 도움을 받지 못한다. 그 사람과의 만남이 즐겁지 않고 만날수록 감정적으로 지친다. 내가 원하지 않는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결국 떠밀려 하게 된다. 루소는 말했습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누구도 돌봐줄 수 없다. 스스로를 희생하면서까지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것이지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책감의 정체를 파악하라. 죄책감은 대부분 사회적 기대나 주변의 시선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착한 사람이라면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죠. 하지만 이러한 기대는 때때로 우리를 불필요한 관계 속에 가두는 족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이 관계를 정리한다고 해서 정말로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걸까요? 상대방은 내가 희생하면서까지 관계를 유지하는 걸 원하는가? 내가 관계를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정말 합당한가? 이 질문을 깊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느끼는 죄책감이 꼭 타당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거리두기를 연습하라. 관계를 정리한다고 해서 반드시 극단적으로 단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죄책감을 덜기 위해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연락을 줄인다. 만남의 빈도를 조절한다. 상대가 감정적으로 의존하려 할 때 단호한 태도를 유지한다. 칸트는 말했습니다. 관계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선택하지 않을 자유도 존재한다. 우리는 모든 관계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관계라면 거리를 두는 것이 오히려 나 자신을 위한 배려가 될 수 있습니다. 죄책감을 내려놓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주세요.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죄책감을 동반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선택인지 고민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 그래야 타인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정말 내 행복을 위한 것인가? 내가 죄책감을 느끼는 이유는 정말 타당한가? 이제 불필요한 죄책감을 내려놓고 더 건강한 관계를 선택할 자유를 가질 때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기.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도 많은 사람들이 쉽게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는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혼자가 되면 외로워지려나 다른 사람들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요? 혼자 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게 가능할까요?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며 우리를 망설이게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혼자가 된다는 것이 반드시 외롭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을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와 성장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은 고독이 아니라 충만함입니다.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을 동일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것과 외로움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외로움은 원하지 않지만 강제로 혼자가 되는 상태에서 비롯됩니다. 혼자 있는 것은 스스로 선택하고 그 시간을 의미 있게 활용할 때 충만함으로 변합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강자는 홀로 설 수 있는 사람이다. 진정한 성장은 고요한 시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타인과의 소통에 몰두하는 동안 정작 자신의 내면과 대화하는 법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한 연습을 시작하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가치 있게 보내려면 먼저 혼자 있는 순간을 불편하게 느끼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설 수 있지만 작은 습관을 통해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계획적으로 보내기.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도 의미 있는 활동을 해보세요.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산책을 하며 생각을 정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신과의 대화 시간을 갖기. 조용한 공간에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혼자 하는 취미 만들기. 혼자 즐길 수 있는 취미를 가지면 혼자 있는 시간이 즐거워집니다. 그림 그리기, 음악 듣기, 요가, 명상 등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혼자 여행을 시도해 보기. 혼자서 새로운 환경을 경험해 보는 것은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없다면 삶의 방향도 보이지 않는다. 혼자 있는 시간은 결코 공허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돌아보고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관계도 더 잘 맺는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혼자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만이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은 타인의 기대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자기 내면이 단단한 사람은 불필요한 관계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렵다면 그건 어쩌면 스스로를 온전히 마주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피하지 않고 오로지 받아들여질 때 우리는 관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혼자 있는 것은 외로운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나를 만나는 시간이다. 자신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길 때 우리는 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불필요한 연락을 끊고 거리를 두기. 관계를 정리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불필요한 연락을 끊고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상대가 먼저 연락하면 어떻게 하지? 나를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면 어쩌지? 괜히 마음이 불편한데 그래도 계속 연락을 해야 하나? 이런 고민들이 떠오르면서 우리는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지 못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한번 정리하기로 한 관계는 확실하게 정리하는 것이 더 건강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거리를 둘 수 있을까요? 연락을 끊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락을 끊으면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죄책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관계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야 지속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절대 이기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지키기 위한 현명한 결정입니다.
연락을 끊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불필요한 연락을 끊고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려면 무조건 단절하는 것보다 단계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연락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연습을 해보세요. 평소처럼 길게 답장을 보내기보다는 짧고 간결한 답변을 하세요. 먼저 연락하는 습관을 멈추세요. 상대가 먼저 연락해도 반드시 응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한 경우 상대방의 연락처를 삭제하거나 SNS를 정리하세요. 연락을 끊는 것이 불편할 경우 천천히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방식을 선택하세요. 이러한 과정은 상대방이 큰 충격을 받지 않도록 도와주면서도 자연스럽게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거리를 두는 과정에서 흔히 겪는 감정과 극복법.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만나는 거 괜찮으려나? 다시 만나도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한 번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락을 끊었는데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든다. 관계를 끊는 것은 나쁜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에게 더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나를 나쁘게 생각할까봐 걱정된다.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에머스는 말했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더 강한 사람이 된다. 거리를 두는 것은 단순히 상대를 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시간과 감정을 지키는 과정입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결심했다면 흔들리지 말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불필요한 관계에 얽매이지 않아도 됩니다. 과감하게 연락을 끊고 스스로에게 집중할 시간입니다. 더 이상 불필요한 관계에 휘둘릴 필요도 없고 감정적으로 소모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루소는 말했습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누구도 돌봐줄 수 없다. 우리는 종종 타인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돌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가 행복해야 내 삶도 행복해지고 더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루 일과를 나 중심으로 다시 정리해 보세요. 독서, 운동, 명상, 취미 활동 등을 계획적으로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결코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면을 성장시키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가 된 후에도 과거 관계에서 받은 상처나 감정을 쉽게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이럴 때는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건강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감정을 종이에 적어보세요. 글로 적으면 생각이 정리되고 감정의 무게가 가벼워집니다. 몸을 움직이기. 가벼운 산책, 운동, 요가 등을 통해 몸을 움직이면 마음의 답답함도 함께 풀립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듣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보세요.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활동이 도움이 됩니다. 내 감정을 존중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서 스스로를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를 정리한 후에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더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이해해주고 존중해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적 관계를 천천히 확장하기. 완전히 단절하기보다 필요할 때 천천히 새로운 관계를 맺어 나가세요.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할 때 비로소 삶이 풍요로워진다. 관계를 무조건 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관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관계에서 벗어난 후 공허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볼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행복해질 때 삶도 더 빛나게 됩니다. 새로운 환경을 받아들이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자신을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익숙한 것을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환경은 더 나은 삶을 위한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불안합니다. 하지만 변화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나를 힘들게 했던 관계나 환경을 떠올려 보세요. 그 경험을 통해 더 건강한 관계를 맺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변화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길로 가기 위한 과정이다. 새로운 환경은 불안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할 기회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종종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해 우리가 먼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함께 있을 때 편안한 사람을 선택하세요. 대화할 때 내가 존중받고 있다고 느껴지는 관계가 건강한 관계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관계든 무리하게 노력해야 유지되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관계가 진짜 관계입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우리는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을 두려워하기보다 그것을 통해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제 우리는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환경과 사람을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평생 수많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어떤 관계는 우리를 성장하게 하지만 어떤 관계는 끝없는 소모전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필요한 관계를 끊지 못하는 이유는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죄책감, 그리고 홀로 서는 것에 대한 불안감 때문입니다. 타인의 기대에 맞추느라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삶은 이제 끝났습니다. 과거에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혹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많은 관계를 이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관계를 맺을 때도 더 신중하고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자유롭게 당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한 걸음 지금 자유를 선택하세요. 지금 당신의 삶은 어떤 모습인가요?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행복한지, 나는 지금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있는지, 이제 홀로 서는 첫걸음을 내디딜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작은 여운이 되어 좋은 길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소통하며 더 깊은 의미를 나누고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늘 마음이 편안하고 따뜻한 날들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